듣는 블로그 19번째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 시즌2 지아니 베르사체 암살 사건 리뷰. 스포일러. 드라마로 보면 재밌지만 크라임을 기대하면 실망한다. 앞서 소개한 시즌1은 1994년 오제이 심슨 재판 이야기를 다루었고, 시즌2는 1997년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의 살인사건을 다루었다. 시즌3는 2005년 8월 말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관한 이야기. 시즌4는 1998년에 벌어진 미 전 대통령 빌 클린턴과 백악관 비서 모니카 루인스키의 스캔들을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본래 허리케인 크라임 스토리가 먼저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제작 중에 태풍 피해를 입어 제작이 지연되어 베르사체 크라임 스토리가 먼저 방영되었다고 한다. 시즌2와 3가 거의 동시에 제작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것은 이 프랜차이즈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는 기획과 포맷을 시즌마다 다양하게 변주하니 말이다.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리뷰에도 쓴 내용이지만 기획과 포맷이 시청자 취향을 저격하면 모든 시즌의 팬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연하고 더하여 이전 시즌의 배우를 새로운 배역으로 다시 기용하니 배우의 팬을 끌어모으기에도 좋다. 다만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는 시즌마다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해 이러한 장점은 옅었다. 배우들은 하나같이 훌륭했고 특히 주인공 데런 크리스의 역량이 대단했다. 아버지가 필리핀 사람인 실존 인물에 맞추어 동양계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어나기 힘든 일일 테다. 리뷰. 범죄자의 배경과 심리를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볼까 말까 고민하는 이에게 조언하자면 본인이 호모포비아라면 보지 말 것. 지아니 베르사체와 브랜드, 디자인, 패션 등 화려한 볼거리를 기대한다면 분명 실망할 것. 글리나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의 배우들을 다시 보고 싶다면 꽤 추천.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입장을 그려내는 드라마에 흥미를 느낀다면 꼭 볼 것. 90년대 복고 감성 및 뉴트로를 느끼며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과 이야기를 원한다면 추천. 재밌는 드라마이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수사를 좋아했으면 좋아하지 범죄자 입장을 파헤치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취향적으로는 그냥 그랬다. 근데 이게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 시즌2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살인범 앤드류 역할의 데런 크리스, 친구 1 역할의 코디 펀, 친구 2 역할의 핀 위트록, 지아니 베르사체 역할의 에드가 라미네즈, 동생 도나텔라 베르사체 역할의 페넬로페 크루즈 등 좋은 배우들의 연기를 볼 수 있었던 점에는 크게 만족했다. 매 시즌 다른 형식을 취하는 시리즈이니 한 시즌 정도는 비록 내 취향이 아닐지라도 이런 심리 스릴러를 보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드라마는 현란한 플래시백을 통해 살인범의 내면과 가정환경, 심리 등을 얼기설기 쌓아가며 최종회쯤에 이르러 블록탑을 완성한다. 심파적으로 범인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식의 전개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시청자에게 사이코패스의 행적을 설득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감정이 있는 시청자라면 그의 나약함에 조금이나마 안타까워하게끔 만들었다. 영화로 치자면 맷 데이먼의 리플리와 비슷하다. 앤드류 쿠나넨의 과거 행적이 주요 내용인데 그가 왜 베르사체를 죽였는가에 관한 수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브랜드 베르사체를 이끄는 지아니의 고뇌와 여동생의 이야기가 조금 삽입되었다. 줄거리. 20대 청년 앤드류 쿠나넨은 동양계 혼혈과 동성애자라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위치에 있다. 그는 특별하고 싶었지만 사랑에서조차 실패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몇 차례 살인을 저지른 그는 자신의 거짓말과 유혹이 통하지 않았던 이민자이자 동성애자이자 최고의 디자이너 베르사체를 암살하기에 이른다. 플롯과 스토리. 플롯 구성을 대단히 잘 해놓아서 1. 동성애 성향과 잦은 거짓말에서 시작한 앤드류 파헤치기는 2. 그가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짝사랑에 실패하는지 보여주며 애정 결핍으로 달려나가다 3.
끝에는 책임감 없고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모습을 통해 그가 지니게 된 성공과 관심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시간 순서인 스토리로 치면 어릴 적 성공과 관심에 대한 열망, 남창, 짝사랑 실패, 친구 살해에서 시작한 연쇄살인 순서이니 완전히 뒤바꿔 놓은 셈이다. 고급 남창 에스코트가 되려 해도 혼혈이라는 점에서 에이전시에게 퇴짜 맞는 모습 등을 통해 그가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이 꾸준히 드러나던 와중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어릴 때부터의 열망을 흐름상 맨 나중에 보여줌으로써 큰 효과를 내고 있다. 리뷰. 흥미롭게 인물 백그라운드를 파헤친다고는 하나 결국 묻지마 범죄, 사이코패스적 범죄이고 여기에 동기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득력 약한 범죄 드라마가 되었다. 그냥 드라마로서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 내가 늘 외치지만 크라임을 내걸었다면 응당 보여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빠졌다. 물론 이런 점을 신선하게 볼 수도 있으니 설득력에 관한 부분은 일단 접어두겠다. 조금 더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것은 이 드라마가 분명하게 동성애자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와 동성애자 인권에 관해 꽤 강한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 드라마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잡지 인터뷰를 통해 커밍아웃을 준비하는 베르사체의 모습과 과거 군대 내 동성애자 취재 익명 인터뷰에 응했던 앤드류의 친구 제프리의 모습을 교차 편집한 연출은 정말 인상 깊었다. 친구 제프리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반면 친구 데이빗은 아버지에게 힘겹게 커밍아웃하기도 한다. 이렇게 동성애자 개인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사업을 위해 지아니의 커밍아웃을 말리는 여동생 도나텔라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살피기도 한다. 드라마는 시청자로 하여금 만약을 떠올리게 한다. 동성애자에 관한 시선이 너그러웠다면 앤드류가 조금 더 나은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 앤드류의 살인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터무니없고 과했지만 섬세하게 소수자 인권을 다룬 제작진의 연출은 범죄를 옹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적정선을 지킨 메시지를 만들 수 있었다. 지아니 베르사체 캐릭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분명 결점이지만 주인공은 앤드류이니 뭐. 이 점을 눈 감고 넘어간다 치면 완성도에 있어서는 매우 훌륭한 작품이다. 크라임 스토리를 더 원했던 나로서는 취향적으로 크게 맞진 않았지만 성소수자 인권을 제대로 다룬 덕분에 집중하며 볼 수 있었다. 이 긴 글을 마치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드라마를 볼 것을 추천한다. 이후 시즌도 눈여겨볼 만한 드라마이다.